안녕하세요. 격리TV 한아란입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 격리분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개인 맞춤가에 그룹 가입와 멤버십 한정 영상,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격리가 하는 인사 업무에는 직원이 입사했을 때 하는 업무와 퇴사했을 때 하는 업무, 그리고 급여도 계산하고 연차도 계산하고 퇴직금, 퇴직연금도 계산합니다. 4대 보험 신고 업무도 하죠. 그럼 여기서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직원이 퇴사했을 때 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아서 마지막 급여를 계산하고 퇴직금, 퇴직연금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산할 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와 퇴사일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근무월에 사용한 직원 개인 비용 정산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마지막 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사일까지의 마지막 월급인데요. 여기에 연차수당도 계산하고 4대 보험도 정산하고 원천세 중도연말정산도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퇴사일까지 마지막 월급은 일할 계산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에 식대 20을 받는 직원이 12월 15일에 퇴사했다면 그 마지막 월급은 얼마일까요? 31일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만큼 다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이 훨씬 간편하죠? 만약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까지 꼭 챙기셔야 해요.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도 퇴사할 때 발생한 연차수당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똑같이 월 기본급 300에 식대 20만 원인 직원이 퇴사했을 때 연차 잔여일 수가 5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얼마일까요? 총 320만 원에 200구를 나누면 시급이 되죠. 그럼 그 시급에 하루 근무 시간인 8을 곱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그게 5일치니까 다시 5일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정산을 합니다. 기존의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 방법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월급에서 매달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경우와 그냥 월급의 요율을 곱해서 공제하는 경우로 나뉘죠.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정산은 보통 확정보험료와 기존의 월급에서 공제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정산합니다. 그 확정 보험료라는 것이 각 보험료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고지서대로 그냥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월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며칠만 근무했어도 한 달치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즉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합한 그 해의 보수총액인데요. 연초에 그만둬서 정산하는 경우라면 작년 것도 해야 합니다. 그 보수총액을 해당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월 건강보험료입니다. 원단위 절사는 꼭 하시고 그걸 다시 근무 월수로 곱하면 확정보험료입니다. 그 금액과 기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한 그리고 원단위 절사를 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 지방세에 대해서도 중도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세무회계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해줍니다. 그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줄 건데 그걸 퇴사한 사람에게도 전달하시고 거기에 결과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보통 환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할 것이 마지막 급여에서 줄 돈이 있다고 거기서 원천세를 더 공제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 급여에는 꼭 중도연말정산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죠. 가입한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후 정산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 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하루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365분의 재직일수입니다. 하루 평균 임금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치이며 상여와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직전 1년의 12분의 3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똑같이 계산한 다음 기존에 납입한 DB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 받는 계좌가 IRP인 경우가 많은데 IRP라면 세금을 원천 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월급을 12로 나눈 월별 퇴직금을 납입했을 건데요. 매월 납입하는 거라면 마지막 급여에 대한 것만 추가로 더 납입하면 되고 만약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거라면 그 해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다만 금액을 정확히 납입하지 않았다면 전체 납입 금액을 점검한 후에 미납 금액을 확인하여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합니다. 사직서에 나온 퇴사 사유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 사유로 반영하시면 되고 보수 총액을 넣어야 하는데 그때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도 포함해야 하고 퇴사할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라는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 커리큘럼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거나 그룹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1 개인 맞춤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